빠르게 1주차 프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일단 가장 먼저 펼쳐지는 경기가 개막전 Thursday Night Football로 이루어지는 빌스와 램스의 경기입니다. 일단 이제 모든 개막전은 좀 특별한 느낌이 있잖아요. 시즌의 첫 경기이기도 하고 프라임타임에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별한 느낌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제 에런 도널드를 이 빌스의 오라인에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리 보는 슈퍼볼이라고 봐야겠어요. 뭐 시즌 전에 빌스를 이제 파워랭킹 1위로 꼽는 언론이 제일 많고 네. 램스도 뭐 2위 내지 3위 정도에는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양 팀이 나중에 2월에 시즌 가장 마지막 경기에서 맞붙어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 네. 뭐 에런 도날드가 사실은 뭐 최고의 선수기는 하지만 이 오프 시즌 중에 좀 헬멧을 좀 투척하는 또 그런 약간 또 좀 오프필드 이슈를 뭐 만들어내면서 뭐 다소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리그나 팀 차원에서 지금 징계에 대한 논의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도 꽤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도날드가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된 상태에서 나서지 않을까. 네, 다소 좀 그런 뭐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난 시즌 램스의 유니폼을 입고 우승을 만들어냈었던 본 밀러 선수가 빌스의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르게 되거든요. 이번에 대해서 에런 도널드가 우리는 그가 그립지만 이제는 상대 팀에 있고 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짧은 시간 동행을 했지만 뭐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우승컵을 이제 함께 들어올린 뭐 콤비였는데 네. 뭐 이제는 좀 다른 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좀 다해야겠죠. 그래서 뭐 램스 같은 경우는 뭐 바비 웨그너나 앨런 로빈슨 같은 이제 슈퍼스타들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 이제 램스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고. 뭐 스태포드의 몸 상태도 좀 지켜봐야겠어요. 네, 팔꿈치 쪽에 이제 부상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일단 이제 오늘 아침이었는지 어제였는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이 완전하게 이제 구단 쪽에서도 클리어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괜찮은지 아닌지는 경기를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부터 그 쿠팡 플레이에서 이번 시즌에도 이제 NFL 중계를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혁혁한 곡을 세우셨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뭐 쿠팡 플레이 이제 담당 PD 분이 좀 연락을 주셔서 뭐 제가 좀 이런저런 좀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도 드렸고. 네. 뭐 저도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해설자를 구하는데 혁혁한 도움을 주셨다고. 아니 뭐 어쨌든 이제 뭐 들어보니 올해는 또 쿠팡 플레이에서 직접 또 제작을 하면서 네. 굉장히 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뭐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중계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계신 팬분들도 뭐 게임 패스뿐만 아니라 이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도 또 NFL을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또 시청으로 보답을 해주시면 그 다음 시즌이 더욱더 이제 훌륭하게 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족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프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인츠와 펠컨스입니다. 저는 사실 안 궁금해요. 하나도 안 궁금하고 저는 구영애 선수의 활약만이 궁금하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토리라인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지금은 좀 오래된 일이죠. 2015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윈스턴과 2순위 마리오타가 뭐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서 2022년 개막전에서 만났다. 네, 뭐 그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다른 팀에서. 네, 그렇죠. 이제 윈스턴도 템파베이에서 시작했지만 뉴올리언스로 왔고 마리오타도 이제 테네시에서 출발했지만 레이더스를 거쳐서 이제 펠컨스로 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두 선수가 봤던 어떤 기대치에 비해서 뭔가 팬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커리어는 아니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두 선수 모두 지금 뭐 각각 새로운 팀에서 좀 새로운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마리오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이적을 했기 때문에 좀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지고
이제 윈스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다치면서 그거를 활약을 지속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풀타임으로 어떤 지난 시즌 초반만큼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것이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브라운스와 펜서스. 타코맨 베이커 메이필드의 이제 첫 경기가 또 공교롭게도 브라운스와의 경기입니다. 진짜 저는 이거 꿀잼 매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관전 포인트는 이 뚝배기죠. 마일스 게럿이 이 베이커 메이필드 상대로 몇 개의 색을 기록하는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뭐 저는 숫자도 숫자인데 만약에 이제 색을 하나라도 기록을 한다면 어떤 셀러브레이션을 할 것인가.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과거의 팀 동료였다가 이제 적으로 만나더라도 뭐 좀 서로 좀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고 뭐 좀 서로 리스펙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셀러브레이션 안 하거나 축구에서도 이제 가끔 그런 일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 친정팀 상대로 골을 넣었을 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막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게럿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한번 뭐 게럿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 펜서스가 작년에는 이제 샘 다놀드를 데려와서 제츠와 1주차에 맞붙어서 또 샘 다놀드 더비로 또 우리의 이제 흥미를 일으켰다면 올해는 또 베이커 메이필드를 데려오면서 베이커 더비를 또 완성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펜서스가 이기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 이겼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잭 윌슨의 데뷔전과 샘 다놀드 이적 첫 경기였는데 이제 그때는 다놀드가 이겼었죠. 그래서 펜서스 입장에서는 그때 기분 좋은 기억을 좀 이어가고 싶은 뭐 그런 상황이고 브라운스는 이제 결국에는 드셔너슨이 11경기 징계를 받은 데다가 이렇다 할 뭐 가로폴로라든지 이런 이제 추가적인 쿼터백 영입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자코비 브리스의 체제로 출발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다른 어떤 포지션의 뭐 퀄리티, 뭐 클래스 이런 것들은 브라운스가 높지만 그래도 쿼터백만큼은 펜서스에게 좀 우위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측할 수는 없는 승부다.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브라운스와 펜서스의 경기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은 나이너스와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아마 이제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시카고 베어스의 팬분들 제외하시고 나면 이 경기에서 베어스가 어떤 걸 하는지를 궁금한 팬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나이너스가 이 경기에서 이제 트레 랜스 선수가 선발로 출장할 예정인데 랜스가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지 않나. 이 경기도 올 시즌도 그러니까 이 랜스가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 정말 많은 것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가로폴로의 재평가 그리고 카이 셰넌의 어떤 능력에 대한 재평가 이런 부분들의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랜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랜스가 아직 2년 차긴 하지만 글쎄요.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워낙 랜스에게 많은 것이 투자가 됐고 가로폴로라는 나름 준수한 쿼터백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랜스를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저스틴 필즈와는 좀 다르다. 네, 필즈는 물론 뭐 받쳐주는 자원들도 없지만 뭐 어쨌든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는 선수라면 랜스는 좀 당장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두 선수의 처지는 다르지만 뭐 두 선수 모두 개막전에 이제 승리는 아주 절실한 이제 두 쿼터백이 만났고 이제 반면에 베어스는 저희가 이제 시즌 프리뷰를 한 이후에 뭐 그거를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펜시브 라인 보강이 그래도 좀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뭐 라일리 리프라든가 뭐 보강이라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알렉스 레드우드도 이제 주워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인지 자체는 하고 있다. 네, 근데 뭐 리프는 좀 나이가 많고 레드우드는 물론 1라운드로 하는 뭐 그런 뭐 프리미엄은 있지만 보여준 것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당장 드라마틱한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필 또 나이너스는 D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저스틴 필즈 입장에서는 좀 횡으로 도망다니는 뭐 그런 좀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안타깝지만 그런 예상을 좀 해보는 경기입니다. 이번엔 스틸러스와 벵갈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첼 트루비스키가 캡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의 선발 쿼터백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뭐 케니 피켓이 뭐 조 보로우나 뭐 저스틴 허버트만큼의 재능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피켓보다는 트루비스키의 가능성을 더 높게 봤었고 뭐
그것과 거의 비슷한 확률로 뭐 가로폴로를 영입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일단은 이제 트루비스키로 시즌을 출발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뭐 트루비스키가 뭐 대단히 성장을 더 했다거나 네. 뭐 대단히 많은 것을 기대하고 낙점을 했다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이제 워낙 수비가 탄탄하니까 수비를 바탕으로 이제 상대의 템포를 죽인 뒤에 어떤 나지에리스를 이용한 최소한의 공격으로 이길 수 있는 만큼의 점수를 내자. 뭐 이게 스틸러스의 작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모두에게 계획은 있죠. 그 펀치를 얼굴에 맞기 전까지 계획은 모두가 있는데 이게 벵갈스가 너무 강력한 펀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루비스키가 얼마나 많은 색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인터셉션을 던질 것인가. 두 번째, 조 버로우, 자말 체이스 이 두 명의 그 콤비가 얼마나 많은 야드와 터치다운을 따낼 것인가. 저는 요 두 가지를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벵갈스의 우위를 좀 예상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예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글스와 라이언스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사실 이제 이 경기가 에이단 허친슨 선수 이제 전체 2번으로 픽이 된 선수인데 이 선수의 데뷔전이거든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력 보강에 좀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AJ 브라운도 데려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프리뷰를 한 이후에 이제 제임스 브래드버리나 CJ 가드너 존슨 같은 이제 수준급의 세컨더리 선수들도 보강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라이언스도 좀 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 뭐 좋은 루키들을 또 영입을 하면서 좀 야심차게 시즌을 출발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뭐 당장 1주 차에 곧바로 이글스를 넘어서기에는 다소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좀 약간 반대입니다. 저는 라이언스가 알아요. 원래 제가 이제 라이언스를 이렇게 좀 얕잡아 보고 이렇게 낮춰 보고 이랬다는 전적이 있는 건 압니다만, 네, 올 시즌 라이언스의 오프 시즌 움직임과 이런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의 어떤 경기력 그리고 감독이 보여줬던 그 성장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그리고 제가 제로드 고프를 맨날 이렇게 좋지 않은 쿼터백이라고 하지만 그건 몸값에 비해서 그리고 이 선수의 픽값에 비해서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제일런 허츠보다는 고프가 더 나은 쿼터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글스가 이렇게 방심하고 달려들다가 라이언스에게 크게 몰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글스의 우세를 말씀드리긴 했으나 뭐 라이언스가 그렇게 뭐 과거처럼 뭐 수십 점 차의 대패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라이언스도 이제 좀 조금씩 힘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좀 응원을 하면서 저는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일단 단장이 바뀌고 나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꼽힐지, 그게 바로 이번 주가 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는 경기가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콜츠와 텍산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맷 라이언 선수 이제 콜츠 데뷔전입니다. 사실 이제 콜츠가 다 갖춰놓고 쿼터백 앤드류 럭이 갑자기 은퇴를 하는 바람에 거의 한 지금 3년째죠? 올해까지 3년째 지금 조지는 그런 중인데 과연 이제 행복 폭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맷 라이언이 제2의 자코비 브리셋, 제2의 카슨 웬츠가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라이언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팀에서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상대가 이제 약체 휴스턴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편안한 환경이다. 네, 물론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뭐 텍산스는 이제 반대로 2년차 데이비스 밀스가 다시 한번 주전을 좀 나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 뭐 노련함과 패기의 맞대결이다. 뭐 우리 그런 좀 구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혹시나 뭐 이렇게 그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콜츠는 걸면 안 된다. 왜냐? 2014년부터 지금 콜츠가 개막전 전패거든요. 8연패 중인데 개막전 8연패. 콜츠는
이 개막전에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뭐 사실 액면가로만 보면 이제 콜츠가 압승을 하는 찢어야죠. 뭐, 그런 네. 상대인데 요런 좀 또 찜찜한 기록이 있네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냥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이제 콜츠의 샤킬 레너드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아하 네, 있죠. 근데 이 선수가 뭐 엄청난 플레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음. 샤킬 레너드가 누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번 오프 시즌에 데리우스 레너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네, 그래서 뭐 없던 선수가 아니고요. 이제 데리우스 레너드니까 뭐 콜츠 팬분들이 너무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패츠와 돌핀스 얘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승부의 측에 넣었어요. 네. 어,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선수단의 퀄리티로만 보면 이제 돌핀스가 더 좋아 보이는데 투하에 대한 여전한 불신 그리고 그래도 벨리체 감독이 살아있다는 거 이런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누가 이길지 좀 알 수 없는 경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그 두 번의 맞대결에서 꼭 한 번은 이상하게 털려요. 돌핀스한테.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타이릭 힐 선수가 새로 합류를 했죠. 그리고 냉정하게 이 패츠의 세컨더리진이 좀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봐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이 오펜스 쪽에 플레이콜러가 없습니다. 빌 벨리책 감독은 아시다시피 이제 수비에 특화된 감독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플레이콜링을 해야 되는데 플레이콜링을 하던 조시 맥데니얼스가 지금 레이더스의 감독으로 떠나고 나서 플레이콜링을 할 만한 재원들이 누가 있냐? 지금 보면 예전에 이제 그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맷 패트리샤 그리고 그 스페셜 팀 코디네이터였던 조 저지 요 정도거든요. 아니면 아들 스티브 요 정도까지로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냉정하게 이제 스티브는 계속해서 수비 쪽에서 해왔기 때문에 급격하게 공격으로 돌리긴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의 플레이 콜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물음표가 찍히는 것 같아요. 사실 패트리어츠는 이제 코칭이 강점인 팀이었는데 이 오펜스 코칭에서 좀 리스크가 지금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뭐 전력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되고 돌핀스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결국에는 투하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투하가 이걸 이제 숟가락에 뜰 수 있냐 없냐 이제 그게 중요한 팩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투하가 이제 지난 시즌에 뒷볼을 많이 던지지를 않았는데 뭐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내 어깨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팀의 어떤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많은 시도를 하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단 얘기는 이제 타이릭 힐도 들어온 마당에 이번 시즌에는 어느 정도 뒷볼의 비중을 높일 것이다라는 걸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아가 정말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포켓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지표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이 투아의 단점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해결책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투어 얘기를 하셨으니까 맥 존스 얘기를 살짝 하자면 일단 첫 해에 아주 잘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점도 있었고 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루키로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어깨가 막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단점들 속에서도 예전에 톰 브레이디가 하던 것처럼 디시전 메이킹 하나는 굉장히 빠르다. 그런 부분들을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올 시즌 한 단계 더 좀 스텝업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패츠의 성적과는 별개로. 네. 맥 존스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정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 그렇게 좀 보고 이 버팔로 빌스에게 누가 도전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도전자를 좀 가리는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이븐스와 제츠의 맞대결인데 밀펀터 이제 윌슨이 지금 무릎 상태가 좋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 될 텐데요. 녹화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그
출장 여부가 그때 결정이 난다고 해요. 아마 이제 윌슨이 못 나오게 되면 조 플라코가 선발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 윌슨 입장에서는 좀 뭐 약간 일종의 놀림감이 되는 오프 시즌이기도 했고 또 시즌을 앞두고도 다쳤기 때문에 시즌 준비에 좀 차질이 생긴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래서 좀 제츠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시즌을 출발하는 그런 모양새고 뭐 제츠가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뭐 레이븐스는 또 분명히 한 클래스 높은 팀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두 팀의 어떤 프리뷰를 해놓은 기사를 하나 흥미로운 게 있어서 좀 인용을 해보는데 제츠의 디펜시브 라인이 나름 좀 좋은 선수들로 채워져 있지만 어떤 갭을 이용하는 러싱 공격에는 좀 취약하다. 근데 레이븐스가 그거를 잘하는 팀이고 그다음에 제츠가 지금 타이트엔드를 막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팀인데 레이븐스는 마크 앤드류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츠의 젊은 리시버들이 좀 활약을 해줘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레이븐스는 또 코너백의 어떤 맨투맨 커버리지가 굉장히 강력한 팀이고 네. 그래서 좀 제츠의 약점을 잘 파고들 수 있는 상성 또 제츠의 장점을 잘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수비에서의 강점을 가진 레이븐스이기 때문에 어떤 상성상에서도 좀 레이븐스가 유리한 매치업이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뭐 이 경기만큼은 레이븐스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저도 이제 라마 잭슨 선수가 이제 연장 계약 없이 5년차 시즌을 맡게 됐잖아요. 분노의 질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기입니다. 커맨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워싱턴 프랜차이즈가 처음으로 이제 뛰는 시즌 그리고 첫 경기가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카스 웬츠를 데려간 시점부터 단단히 뭔가 좀 꼬이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뭐 사실상 이제 커맨더스가 속한 지구가 뭐 농어촌 지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NFC 이스트에 그리고 커맨더스의 지난 시즌 성적이 3위였기 때문에 타지구 팀들과의 맞대결까지 고려를 하면 사실 스케줄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충분히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이 경기를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뭐 카스 웬츠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은 좀 해소가 안 된 모양새입니다. 물론 뭐 시즌을 치러가면서 뭐 그건 증명이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는 뭐 여러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역시 체이스 형의 존재감이 뭐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체이스 형이 아직 부상에서 회복하지를 못하면서 최소 개막 4경기에 결장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워싱턴에게는 좀 큰 타격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잭슨빌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버 로렌스가 이제 새로운 감독과 이제 호흡을 맞추는 시즌인데 어쨌든 공격 자원들에서는 분명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렌스와 새로운 이 스킬 플레이어들이 좀 호흡을 맞추고 시너지를 얼마나 빨리 낼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기어스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로렌 선수가 잘해줘야 돼요. 이 첫 시즌을 거하게 말아먹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이제 로렌스가 적응을 잘 못한 부분도 분명 존재하겠습니다만 코칭이 엉망이었거든요. 어반 마이어가 뭐 중간에 뭐 사고도 치고 뭐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 한 해 늦게 이제 커리어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좀 새롭게 잘 출발을 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대학 시절부터 정말 데케이드급 재능이다. 앤드류 럭 다음에 이런 쿼터백 처음이다. 이런 평가 받으면서 드래프트를 받았던 선수였는데 사실 이제 NFL 무대에서의 보여준 모습은 이렇게 실망스럽긴 어렵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좀 이 소포머 시즌 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경기로 가볼까요? 네. 네. 자이언츠와 타이탄스의 경기입니다. 건강한 세이콘 바클리와 건강한 데릭 헨리를 볼 수 있는 참 이 드문 경기다. 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데릭 헨리야 뭐 보편적으로 건강해 왔고 지난 시즌 좀 아팠습니다만 바클리 선수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아픈 선수였고 건강한 모습을 일단 첫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팀 쿼터백의 상태 그리고 이제 리시빙 크루 이런 공격진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두 명의 러닝백이 좋은 역할을 해준 팀이 이길 수 있다. 해줘야만 그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선수 중에서는 어떤 파괴력이라든가 어떤 뭐 컨디션을 유지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데릭 헨리가 더 많은 것을 보여줬던 선수였기 음. 때문에 일단은 타이탄스의 우세를 예상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뭐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두 팀의 이제 몇몇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타이탄스 같은 경우는 이제 AJ 브라운을 내보내고 이제 그 자리에 트레일런 벅스를 이제 야심차게 뽑았거든요. 근데 이 벅스가 뭐 프리시즌 뭐 훈련 과정에서 뭔가 몸 상태에 대한 의문, 뭔가 이제 실력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몇 안 되게 좀 프리시즌부터 좀 좋지 않은 뉴스들을 양산했던 선수였어요. 네. 근데 과연 시즌에 들어가서는 좀 반등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자이언츠 같은 경우 이제 케이븐 티보도를 이제 굉장히 높은 픽으로 뽑았는데 이 선수가 또 프리시즌에 좀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좀 시즌을 앞둔 컨디션 조절에 좀 애를 먹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얼마나 빠르게 회복해서 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칩스와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한 줄로 굉장히 정리를 잘해 오셨어요. 타이릭 힐이 없는 칩스 대 디안드레 홉킨스가 없는 카디널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차 빼고 경기하기 네. 이런 느낌이죠. 지난 시즌에 맞붙었다면 더 재밌었을 법한 매치업인데 뭐 어쨌든 두 팀이 이제 개막전에 만났고 뭐 칩스는 그래도 이제 트래비스 켈시가 있는 반면에 카일러 머리는 일단 좀 워낙 그 스스로가 많은 비판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좀 중압감이 많은 시즌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어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필드 위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 아직은 좀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저랑 이제 거의 뭐 똑같이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더 말 얹지 않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레이더스와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조시 맥데니얼스의 레이더스 감독 데뷔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고 레이더스 팬분들 그리고 조시 맥데니얼스 감독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빨리 망하고 패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저희가 그 차저스 이제 프리시즌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조이 보스와 함께 이 호흡을 맞추게 된 칼릴 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 두 선수가 어떤 퍼포먼스를 합작할까? 이 경기에서 좀 실마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칼릴 맥 같은 경우는 또 친정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뭐 그런 스토리라인도 좀 추가가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양 팀의 어떤 클래스를 더했을 때 개막전 다음으로 좀 빅뱅 이 바로 이 레이더스의 차저스가 완전 아닌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두 팀이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뭐 레이더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그런 재미있는 경기도 있었고 맞아요. 뭐 AFC 웨스트가 지금 가장 치열하다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개막전부터 또 지구 라이벌전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AFC 웨스트의 판도를 약간은 엿볼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패커스와 바이킹스의 경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흥미 요소들이 있는 라이벌 맞대결이죠. 뭐 역사도 오래됐고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좀 식상하거든요, 사실. 예. 근데 저스틴 제퍼슨과 제이어 알렉산더의 맞대결. 저는 이거는 진짜 기대가 돼요. 뭐 두 선수 모두 리그를 대표하는 이제 리시버와 코너백이니까 어떤 이제 매치업이 성사가 될지 좀 재밌을 것 같고 또 이제 자데리어스 스미스가 패커스에서 바이킹스로 이적을 했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패커스를 만나기 때문에 또 패커스의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에런 로저스에게 얼마나 부담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바이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면서 러싱 공격보다는 이제 패싱 공격 중에 조금 더 이제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공격 밸런스의 변화가 이제 첫 경기부터 곧바로 원활하게 작동을 할 것이냐 그리고 패커스 수비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바이킹스 위주로 좀 지켜보면 바이킹스의 어떤 변화들이 패커스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지켜보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썬데이 나잇 풋볼 이제 벅스와 카우보이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 경기가 작년에 1주차 경기였죠. 개막전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31대 29 두 팀이 예상외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정말 재밌는 경기를 펼쳤었거든요. 저는 올해도 그런 재밌는 경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 팀 모두 좀 부상 악재들이 뭐 시즌 초반부터 나오고 있어요.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레프트 태클 타이론 스미스가 IR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좀 뭐 중장기적인
결장이 좀 불가피해 보이고 그 대신에 이름이 비슷한 신인 이제 타일러 스미스가 곧바로 좀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좀 시간을 두고 육성을 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제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좀 곧바로 실전 투입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강하게 키우게 네. 됐어요. 타일러 스미스가 좀 어떤 뭐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마이클 갤럽도 지금 개막전 결장이 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리 쿠퍼까지 없는 댈러스 입장에서는 좀 공격 파괴력의 감소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벅스는 톰 브레디가 짧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센터 라이언 젠슨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가딘도 빠져 있죠. 네. 뭐 그래서 이제 브레디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좀 인사이드 오펜시브 라인에 좀 약점이 있었고 또 이제 뭐 확실한 타겟 중에 한 명이 지금 좀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양 팀 다 조금씩의 리스크는 안고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예. 이 경기도 어쨌든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마지막 경기 먼데이 나잇 풋볼 브론코스와 시옥스의 경기인데 참 러셀 윌슨이 팀을 떠나자마자 바로 홈커밍 경기를 갖게 됐어요. 뭐 스케줄을 짜는 사람들이 참 가혹하죠. 네, 그래서 뭐 흥행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한편 시애틀은 지금 이제 지노 스미스를 결국 개막전 선발 쿼터백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미스를 떠나서 드류락이 정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노 스미스조차 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급인가라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런 아쉬운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사실 게임 전에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러셀 윌슨이 가서 어떤 환대를 받을까, 뭐 피트 캐롤 감독과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지만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좀 브론코스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전까지는 재밌을 것 같으나 한 3쿼터 중반부터는 슬슬 좀 채널이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경기다. 가비지가 될 것이다. 뭐 냉정하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 끝났을 때 피트 캐럴 감독이 러셀 윌슨과 어떤 표정으로 악수를 하는가가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다시 켜야죠. 이제 4쿼터 1분 남기고부터는 다시 좀 뭐 게임 패스든 쿠팡 플레이든 좀 키셔서 그 장면만큼은 또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 네. 아마 ESPN 중계인데 ESPN 뭐 카메라도 그거를 뭐 최우선적으로 잡지 않을까 싶어요. 유튜브에도 클립 엄청 올라올걸요. 네.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뭐 대놓고 싸우진 않았지만 약간은 지금 껄끄러운 상태로 뭐 좀 결별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모습, 어떤 표정, 어떤 멘트들로 서로를 좀 뭐 인사를 해줄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1주차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주차 프리뷰 간단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30분 됐어요. 뭐 일단 16경기고 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제 길고 긴 오프 시즌을 넘어서 드디어 이제 시즌 개막이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게 즐겨주시고 저희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주차 경기 끝난 이후에 1주차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